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홍보 말씀. 11기 실전 투자 스터디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2월 4일 첫째 주 화요일부터 시작되고요. 8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같이 저랑 계속 공부하실 분들은 해주시면 좋고요. 이번에는 단기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단기 속성 과외도 준비했는데요. 18개 종목, 턴어라운드 종목을 이번 반등에서 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맛보기 강의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블랙웰 이야기 한번 할게요. 또 블랙웰입니다. 참 이게 엔비디아 블랙웰이 B200, B300 요게 이제 GPU잖아요. AI 가속기죠. GPU인데 요거하고 이제 그레이스라는 자체 ARM 코어 기반의 CPU를 설계를 했죠. 그래서 CPU 36개, 그리고 GPU 72개. 요게 이제 GB 그레이스 블랙웰 200 NVL 72, 그리고 18개 36개. 요게 이제 GB200 NVL 36입니다. 요 두 개가 있는데, 지금 GB200이라는 그레이스 블랙웰이라는 요 서버렉이죠. 서버렉.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요 블랙웰 자체에서 좀 문제가 있었죠. 요게 칩렛이라는 구조를 처음으로 채택을 했어요. 원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모놀리식으로 단일 칩을 많이 썼죠. 단일 다이에서 GPU를 구현한 것들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4나노 기반으로 이제 GPU 칩 2개를 칩렛으로 연결한 거죠. 2.5D 패키징으로. 근데 이때 실리콘 인터포저에서 요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서버 렉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발열에 과열 문제가 있다. 과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다음 버전 B300이나 혹은 이제 루빈 같은 요 칩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호퍼, 기존의 이제 H200 같은 것들을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요게 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요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내부자 관계발로 지금 GB200 서버 지연되는 거 없고 잘 나오고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대만 쪽에서 폭스콘이나 호나이나 퀀타 같은 회사들 통해서 또 이제 여기는 이제 서버 렉을 또 제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또 조금씩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요 이슈가 있었던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좀 노이즈가 있고,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바이트댄스, 틱톡 운영사죠. 여기하고 이제 AC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 제재 때문에 못 쓰니 많이 이런 시끄러운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AI 인프라 쪽, 특히나 이제 가속기 쪽에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들이 나오고 있고, 요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가 되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SK 하이닉스에는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블랙웰 발열.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 열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발열 이슈가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서버 렉 단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젠슨왕이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일단은 설계하고 이제 공정,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거죠. 요건 지금 삼성이 1A D램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건데, 자, 근데 지금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설계하고 공정을 다 뜯어 고치는 게 현실적이지 않죠. 그러면 블랙웰이라는 제품을 포기하고 루빈에 집중하는 게 맞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약간 발을 걸쳐 놓기는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루빈 개발이 속도를 낸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HBM4를
6개월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젠슨왕이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한테. 저는 여기서 젠슨왕과 최태원 회장의 미롤에서 많은 힌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CES 2025에서 둘이 만나서 뭐라 그랬어요? 최태원 회장이 마치고 와서 일단 HBM 빨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팔고 왔다 그랬죠. 네, SKC 앱솔릭스죠. 자, 반도체 유리기판이 정말 발열해서 굉장한 효과를 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루빈에다가 실리콘 포토닉스 CPU 같은 이런 코 패키지드 옵틱스 같은 기술들 때문에 이야기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후행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유리기판이 이제 발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아주 쉬운 단계에서 좀 도입을 속도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슨왕이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메모리 전력 효율을 개선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GPU 자체나 코어스 패키징 자체에서 이거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설계나 공정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HBM에서 이런 전력 효율을 높여주면 이제 발열을 줄여줄 수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하고 논 SK라고 할게요. 네, 논 SK 하이닉스하고 보면 열 배출 성능이 30% 차이가 나죠. 네. 이거는 이제 전력 효율 면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SK하이닉스의 MR-MOF라는 방식 자체가 지금 30% TC NCF 방식 대비해서 열이 30% 더 효율이 좋다 그러면 젠슨왕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를 서프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차원에서는 조금 이제 눌러줘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SK하이닉스를 좀 더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한테 뭔가 아쉬운 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한국까지 찾아와서 HBM4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내피셜들이 가능하고, 여기서 또 이제 유리기판도 좋은 솔루션이다 보니까 또 SK 차원에서 열심히 영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액체 냉각이겠죠. 네, 액체 냉각. 액체 냉각도 지금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이죠. 네. 알루미늄 관에다가 물을 흘려서 칩 자체에다가 컨택을 시켜서 이제 열을 낮추는 건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액칩 냉각 같은 이머전 쿨링 이런 쪽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버티브 홀딩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컴 같은 회사들을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하고요. 결국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와 SKC 앱솔릭스 정도 아닌가. 물론 이제 삼성전기도 지금 기판 열심히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한번 간만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정말 AI 혁명에서 가장 주목받는 메모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D램 여기는 이제 HBM 포함이죠. D램하고 낸드 플래시 하는 회사입니다. 네, 낸드 플래시 하고 있죠. D램 매출이 작년이 44조 한 7천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62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작년이 20조가 좀 안 됩니다. 19조 8천억, 그리고 올해는 한 22조. 결국 성장은 여기고 결국 성장은 HBM입니다. 지금 HBM이 24년 4Q 기준으로 40% 비중을 넘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50% 비중을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HBM 쪽은 마진율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마진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솔리다임 포함이죠. 인텔에서 인수한 솔리다임인데 여기는 또 QLC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SSD 쪽이 굉장히 좋죠. 작년에 우리 24년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반도체가 전년 대비해서 한 43% 조금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미국 쪽 특히나 이런 쪽으로 전년 대비해서 많이 성장했는데 이게 한 78% 정도?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한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ESSD가 많죠.
미국 빅테크에 들어가는 스토리지 쪽이 많은 건데, 여기 이제 둘 다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SK 하이닉스는 커머디티에서 스페셜티, 이제 나중에 메모리의 파운드리화, 여기를 주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풀 자체가 다른 두 회사,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마진율 자체도 다릅니다. 두 회사하고. 네, 마진율 자체도 다르죠. 그래서 고부가 제품, 특히나 HBM 쪽이 계속해서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HBM4, 지금은 이제 HBM4E까지, 지금 이제 블랙엘 이슈가 저렇게 문제가 되면 루빈을 넘어서 그 다음 차세대 제품에 대한 프로토콜까지 같이 엔비디아하고 표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사들은 굉장히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죠. 작년 실적 추정치는요, 매출 66조 5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3조 6천억. 현재 시총은요, 오늘 날짜 1월 14일자 기준으로 141조 5천억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추정치는요, 매출 85조, 영업이익은 35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말 이익 면에서 삼성전자를 넘어설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올해 하이닉스가 잘 팔아야지 우리나라 이제 세수도 많이 거치고요. 법인세.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업사이드는요,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인데, 원래 당초 올해 캐파 증설이 40%였죠. 네. 작년에는 3.5배 증설해서 지금 월 10만 장 정도 규모인데, 올해 원래는 월 14만 장까지 늘리려고 했는데, 네, 변수가 생겼죠. 브로드컴이 찾아와서 제발 늘려줘 라고 했죠. 그래서 30% 지금 추가로 증설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월 17만 장까지 월 3만 장을 추가로 늘렸고, 그 계약은 브로드컴하고 굉장히 유리하게 맺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ASIC 개발업체 있죠. 네, 마벨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의 트레이니움 칩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도 HBM 써야 됩니다. 누구 찾아올까요? 네, SK하이닉스가 추가 업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벨하고 또 어떻게 계약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이게 또 추가 캐파 증설로 이어지면 또 EPS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하고는 HBM 팔아서 거의 마진이 50% 남죠. 네. 브로드컴은 얼마나 남아야 될까요? 마벨은 또 얼마나 남아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 꿈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올 상반기까지. 네. 하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SK하이닉스 관심 가지고, 요즘에 또 뭐 조정도 또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 촬영 시점에서는 한번 잘 국내 시장을 보시는 분이면 반드시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 추천 아니고요. 여러분,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제 말 듣고 투자 판단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실전 투자 스터디, 그리고 단기 속성 스터디 둘 다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상단 링크를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